회생해서 면책 받은 다음에 회생 또 하는 경우, 파산한 다음에 회생 또 하는 경우,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간단하게. 안녕하세요, 김민성 변호사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개인 파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, 회생하고 파산이 뭐가 다르냐. 회생은요, 내가 돈을 버는 사람이야. 돈을 버는 사람이라서 이 버는 돈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. 36개월, 뭐 60개월, 아니면 더 짧게도 가능하죠. 이렇게 갚아 나가면 남은 채무 있잖아요. 남은 채무를 없애주는 거예요. 그냥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. 그럼 파산은 뭐냐? 내가 돈을 못 버는 사람이야. 돈을 못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현재 수입도 없고 저는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거를 법원이 인정을 해주는 거고, 면책은 또 다른 의미예요. 또 다른 과정이란 말이에요. 회생은 갚아 나가는 거, 파산은 선고 신청시를 기준으로 해서 안 갚는 거.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고 팔아서 가치 있는 물건이라면 뭐 동산이고 부동산이고 예금이고 뭐든지 간에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, 채권자들한테. 두 번째, 파산하려면 파산 자격이 뭐냐. 이런 분들 되게 있어요. 젊으신 분들이 파산하고 싶다는 거야.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안 갚겠다는 거야. 그게 됩니까? 당연히 안 되겠죠. 파산 선고는 날 수 있어요. 왜? 빚이 너무 많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 선고 날 수 있죠. 면책을 시켜주느냐? 면책은 안 돼요. 그냥 일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는 사람한테 그럼 빚 갚지 마세요, 그냥 채권자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그냥 면책시켜 드릴게요, 다시 한번 살아보세요, 이렇게 안 해준단 말이에요. 그죠? 면책이 되려면 면책 사유가 있어야 돼요. 그 면책 사유가 뭐냐? 근로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. 대표적인 근로능력이 없는 게 뭐냐? 엄청 나이가 많으신 분들, 70, 80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 근로능력이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이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아주 어깨가 좀 뻐근해서 일하기 좀 힘들고 팔목이 좀 아픈데 이런 거 안 돼요. 아기가 되게 많아. 내가 일을 하면 아기를 맡길 데가 없어. 그런 특수한 경우들.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, 법원에서. 그런 경우는 면책시켜준단 말이에요. 그 다음 두 번째 뭐냐? 채무가 너무 많을 때. 회생 같은 경우는 채무가 무담보 5억, 담보 10억이에요. 근데 보세요. 내가 한 130만 원 버는 사람이야, 한 달에. 나이가 60먹은 할머니야. 빚이 연대보증으로 10억짜리가 나한테 온 거예요. 나는 이 돈 써본 적도 없는데 그냥 사인해달라고 해서 사인해준 거야. 이거 어떻게 갚아요? 그래도 갚어. 한 달에 한 130만 원 버니까 30만 원씩 뭐 한 3년 갚으세요, 1000만 원 갚으세요.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, 채권자 입장에서. 10억짜리에 이자에 반의 반도 안 될 거예요, 한 달 30만 원은. 그냥 종결해주는 게 낫지. 그죠? 그런 경우.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면책이 돼요. 근로능력이 없다라는 게 누가 봐도 명백할 경우, 그 다음에 채무가 너무 많을 경우, 그런 경우 면책되는 거예요. 이런 것들도 또 질문 많이 하세요. 세 번째, 회생을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갑자기 힘들어진 거야. 직장도 잃어버렸고, 요즘에 막 난리잖아요. 코로나 이런 거 난리잖아요. 직장도 잃었어. 그리고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. 이런 경우에 파산됩니까? 돼요. 대신에 회생 신청은 중지시켜야 돼요. 이 절차를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파산이랑 면책 신청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. 네 번째, 어떤 경우냐면 파산한 다음에 파산 또 하는 경우, 회생해서 면책 받은 다음에 회생 또 하는 경우, 이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저희가 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. 간단하게. 뒤에 뭘 하든지는 상관없이 앞에서 파산 신청하고 면책 결정이 나는 경우는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. 7년 동안은 열심히 살라는 거야. 파산도 못하고 회생도 못해요. 왜? 법이 그러니까. 그 다음에 앞에서 회생을 했어요. 면책 신청을 넣고 면책이 됐는데 또 회생하고 파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야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5년이 지나야 돼요, 5년이. 그 5년 안에는 회생 신청도 못하고 파산 신청도 못해요. 그 다음에 파산 선고랑 면책 결정은 다른 거예요. 파산 선고는 이 사람한테 더 이상 채권 출신하지 마라, 포기해라 라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다 라는 거는 파산 선고 된단 말이야. 그때 면책이 안 난 경우가 있어요. 면책 신청 기각을 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. 파산에 이르는 행위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, 이 사람이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게 걸린다거나, 사기로 파산 신청을 했다거나, 아니면 파산 신청하기 전에 빚을 이빨 늘렸다거나, 과태 파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? 그냥 파산자로 사는 거예요. 파산자로. 면책이 안 났으니까. 이때 배도의 파산이라고 부르거든요. 쉽게 얘기하면 그냥 면책 재신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, 이거 되느냐 이거 여쭤보는 분들 되게 많고, 직원들끼리도 의견이 되게 분분해요.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.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
대부분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되는 경우는 뭐냐? 파산 면책 신청 같이 하잖아요. 파산 면책에서 파산 신청이 기각 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 뭐냐? 파산 선고는 났는데 면책 결정이 안 났다. 이건 안 돼요. 그때 당시에 내가 뭐 이런저런 뭐 일이 있어가지고 면책 결정을 못 받았는데 사정이 좀 바뀌었다. 사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면책 결정을 다시 하려고 한다. 그거 안 받아줘요. 이유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. 파산한 지 10년이 지나면 파산자에서 그 신분이 없어져요. 복권이 된대요. 복권.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면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래서 파산 면책에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닌데 파산자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. 그럼 빚은 어떻게? 빚은요. 소멸시효가 도과하겠죠. 왜? 통상적으로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경우는 금융기관에 빌리는 거기 때문에 금융기관 채무 같은 경우는 5년 좀 단기 소멸시효 적용된단 말이에요. 다만 개인 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법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소멸시효 도가 시키는 거 중지시키기 위해서 지급명령만 보낸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은 빚은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만약에 10년 지나서 다시 파산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냐 복권이 됐으니까 파산 선고를 받을 만한 사유가 또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때 돼서는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마지막으로 더 정리해 드릴게요. 첫 번째, 회생과 파산의 차이가 뭐냐? 회생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작게라도 갚아 나가는 거예요. 일정 기간 동안. 파산은 뭐냐? 돈을 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가져가세요. 나는 요걸로 그냥 퉁치겠습니다. 면책시켜주세요. 요거예요. 두 번째 뭐냐? 파산이 되려면 자격, 돈을 벌 능력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. 아니면은 빚이 너무 많다거나. 그 다음에 갭 회생 중 파산할 수 있습니까? 돼요. 대신에 회생 절차는 끝내고 파산 절차를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. 그 다음에 파산한 다음에 파산됩니까? 돼요. 7년 기다리시면 돼요. 면책 받은 다음에 7년 이후에 가능해요. 그 파산 받은 다음에 회생 가능하냐? 돼요. 7년. 회생한 다음에 파산 가능하냐? 돼요. 면책 후 5년. 회생한 다음에 회생 가능하냐? 네, 돼요. 5년.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이거 계속 뺑글뺑글 이렇게 사시면 안 돼요.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. 파산 선고 난 다음에 면책 결정 기각 났는데요. 이거 어떻게 하죠? 그러면은 면책만 따로 신청하는 거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.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파산 선고 자체를 취하했거나 파산 신청 자체가 기각이 됐거나 이러면은 파산 선고 난 적이 없으니까 재신청하면 되잖아요. 근데 파산 선고는 났는데 면책 결정만 안 났다. 이거 안 된다고 보시는 게 편해요. 뭐 만약에 내가 파산 선고도 나고 면책 결정도 났다. 근데 채권 빼먹었다. 이거 깜빡하고 빼먹었으면 좀 몰랐습니다. 면책 확인해소가 대부분 다 신청자, 채무자 승소가 난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 그거 없애줘요. 내가 개인 파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.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필요 이상으로 저희가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제가 답변을 달아드려요. 이 댓글은 오로지 저만 해요. 옛날에 저희 직원이 이거 댓글 달다가 저한테 혼났어요. 내 세상인데 내가 찍은 건데 왜 네가 댓글을 다냐? 라고 뭐라 했단 말이에요. 댓글을 달면 제가 바로바로 답글을 달아드리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회사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. 시국이 어수선하죠. 걱정 많으실 텐데 어쨌든 이걸 잘 이겨내시고 사람 많은데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회생이고 파산이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